비감록 제31칙 마곡진석 마곡스님이 석장을 떨침이라는 공안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자신이 일으킨 망상의 그림자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인가를 성취했다고 집착하는 순간 유연성이 사라져 굳어져 버립니다. 그럼 화두의 마음을 묶어두고 소위 선정에만 잠겨 있으면 좋을까요? 그것도 미망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본성을 철저하게 찾아 한 점 의심도 남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 무엇에도 걸리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큰 바다에 머무는 고래나 깊은 산에 머무는 호랑이처럼 두려움 없고 용맹한 대장부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지요. 대장부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기와나 돌멩이에서도 빛을 발하게 할 수 있고 찬란한 황금이라도 빛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리는 칼도 자유로 쓰고 사람을 죽이는 금도 자제하게 쓰는 것이죠. 이를 살활자제라고 합니다. 이 경지가 되면 공안이나 화둔이 하는 것도 잠꼬대일 뿐입니다. 여기 나오는 마곡 보철 화상은 생물연대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마조선사의 법을 이어받고는 산서성 마곡산에 머물면서 선풍을 드높인 분입니다. 자, 본칙 원문을 보겠습니다. 그 마곡이 지석 도 장경하야 요 선상 삼잡하며 진석이라 하고 타견 이립하니 경운호대 시시라 하다. 설두 차가운 호대 착이라. 마곡이 우도 남전하야 요 선상 삼잡하며 진석이라 하고 타견 이립하니 전운호대 불시라 하다. 설두 차가운 호대 착이라. 마곡이 당시에 운호대 장경은 도시은을 화상은 위신마 도불시오. 전운호대 장경은 적시은이와 시여불신이라. 차시 풍력 소전이니 종성 폐견이라. 자, 본문의 석은 석장이란 말입니다. 흔히 육한장이라고 하며 길을 갈 때 6개의 쇠고리가 소리를 내어서 짐승이나 곤충 등이 밟히지 않고 피하게 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요 선상 삼잡이란 말은 좌선하는 평상주의를 세 바퀴 돈다는 것인데, 부처님께 극진한 예를 갖출 때 제자들이 부처님 주변을 오른쪽으로 3번 돌았습니다. 여기에서 비롯된 예법으로 선지식에 대한 예를 갖춘 것입니다. 풍력소전이란 말은 풍력으로 일어난 일, 즉 움직임에 의한 현상적인 일이라는 뜻입니다. 본칙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 마곡 스님이 석장을 지니고 장경 스님 처소에 이르러 장경 스님이 좌선하는 선상주의를 세 바퀴 돌고는 석장을 한번 내리치고 꼿꼿이 서 있었다. 장경 스님이 말씀하셨다. 그렇지, 그래. 훗날 설두 스님이 촌평하여 말씀하셨다. 어긋났다. 마곡 스님이 다시 남전 스님의 처소에 이르러 선상주의를 3번 돌고는 석장을 한번 내리치고는 꼿꼿이 서 있었다. 남전 스님이 말씀하셨다. 아니지, 아니야. 훗날 설두 스님이 촌평하여 말씀하셨다. 어긋났다. 마곡 스님이 그때 남전 스님께 여쭈었다. 장경 스님은 그렇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스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전 스님이 말씀하셨다.
장경스님은 곧 바르게 하였지만 바로 자네가 옳지 않다네. 이런 것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인 것인지라 결국 무너지고 만다네. 자, 본칙을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마곡이라는 패기만만한 수행자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듯한 기세로 사행인 장경스님을 찾았는데, 우선 사행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뜻에서 사행이 앉아있는 선상을 세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대장부 기상을 보라는 듯이 육한장으로 바닥을 탁 치고는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장경선사는 긍정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곡의 장점을 한껏 북돋워주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곡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듯 그렇지, 그래 라고 흔쾌히 말해준 것이죠. 하지만 잘 살펴야 합니다. 장경스님의 이 긍정적 표현이 얼마나 차가운 것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훗날 설두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긋났다고 존평을 했습니다. 설두스님은 누굴 향해서 무엇이 어긋났다고 한 것일까요? 자, 장면이 바뀌어 남전스님의 처소에 마곡이 나타났습니다. 남전스님에게도 장경스님의 처소에서 했던 그대로를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남전스님은 아니지, 아니야 라고 부정해버렸습니다. 남전스님은 냉철한 지도자상입니다. 어설프게 넘어가는 분이 아니죠. 훗날 설두스님이 여기에 대해서도 어긋났다고 존평을 했습니다. 설두스님이 이번에 또 누굴 향해서 무엇이 어긋났다고 한 것일까요? 마곡스님이 남전스님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장경스님은 그렇지 그래 라고 하셨는데 어째서 스님은 아니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까? 마곡의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훗날 큰 선지식이 되지만 아직은 풋내가 나죠? 아무리 단 과일이라도 익기 전에는 쓰거나 싱거운 법입니다. 마곡이 따지자 남전스님은 핵심을 찌르는 답을 하셨습니다. 자네는 장경스님의 말도 못 알아듣고 내 말도 못 알아듣는구나. 자네의 그때의 행위는 외형적인 움직임의 모습 아닌가? 설마 그걸 진짜라고 우기려는 것 아니겠지? 이 답을 보면 남전스님은 냉철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따뜻한 지도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설두스님이 지적한 어긋났다는 것을 잘 살펴야만 합니다. 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착 피착을 절기염각이라. 이번의 어긋남과 저번의 어긋남을 절대 거론하지 말라. 염각은 염제, 염고, 염기와 같은 뜻입니다. 즉 옛사람의 언행에 대해서 거론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해랑평하고 백천조락이로다. 온 바다 물결은 고요하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네. 고책 풍고 12문이요 옛 주장자의 풍모는 궁궐의 12대문보다 높은데, 고책 풍고 12문이라는 말은 옛 지팡이 주장자의 풍모가 12대문보다 더 높다는 뜻인데요. 12대문은 천자나 지석천의 궁궐을 가리키는 것이니 주장자가 가리키는 바를 깨닫는 것이 어떤 지위에 이르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문문유로 공소삭이라 모든 문마다 다 길이 있으니 덩 비어서 적막하도다. 비소삭이여 적막하지 않으며 작자호구 무병약이니라. 선지식이라면 병이 없는 약을 잘 구해야만 하리로다. 여기 무병약이라는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무심에 빠져 있는 자를 위한 약을 뜻합니다. 송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어느 문자가 가장 어설픕니다. 핵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할 경우라면 그냥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고해를 말씀하신 본뜻이 깨달음의 본래 적정한 세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괴로움의 바다라는 말에만 집착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고해인데 뭐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진실을 보십시오. 바다는 고요하고 강물은 흘러가듯 본래의 세상은 늘 태평성대의 모습이죠. 자기 주장자의 풍모를 깨닫고 나면 그건 너무나 드높은지라 제왕의 자리로서도 견줄 바가 아닙니다. 하물며 서푼어치도 되지 않는 명예 따위를 찾아다니겠습니까? 주장자의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본래 한 물건 없다는 도리를 의심치 않을 것이며 깨달으면 더 이상 괴롭지 않고 늘 편안할 것입니다. 아차, 잘못되었네요. 본래 한 물건 없다는 것이나 고요하고 편안하다는 도리마저도 또 어긋나게 받아들이는 이가 많겠군요. 무심이라는 도깨비 굴에도 빠졌어도 안 되고 차가운 석불처럼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 잘 살펴보십시오. 시끌벅적한 시장에서 스가열애와 달마조사가 열심히 주장자를 흥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